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이에요. 오늘은 아주 예쁜 컴퓨터를 한 대 조립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 컴퓨터를 주문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일전에 저희 가게를 한번 방문했던 손님이세요. 방문하시는 도중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고 아주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와이프분과 같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 컴퓨터를 한번 보고 사장님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비슷한 느낌으로 컴퓨터를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각종 부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조금 ITX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아주 자그마한 컴퓨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진텍에서 나온 오피온 에보라는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맞춰서 뭐 파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작게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예요.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그걸 보시고 조금 마음에 들으셨는지 와이프분과 같이 구매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 제작할 컴퓨터도 주로 이제 와이프분께서 쓰실 컴퓨터고요. 구성품을 준비한다고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제품을 가져와야 돼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컴퓨터는 솔직히 잘 의뢰가 안 들어오거든요. 한편으로는 조금 설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컴퓨터를 조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오늘 컴퓨터에 사용될 구성품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CPU 같은 경우에는 AMD 라이젠 5 3500 CPU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3300X가 나오면서 3500이랑 3500X가 조금 애매해졌죠. 하지만 고객님께서 집에서 게임 같은 거는 주로 많이 안 하시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터 이런 작업도 조금 하시고 기타 뭐 다른 작업을 조금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젠 5 3500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320 칩셋을 사용하는 ITX 메인보드 중에서 괜찮은 제품을 찾다 보니까 솔직히 이 모델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ASUS에서 나온 프라임 A320i-K라는 모델입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ITX 메인보드고 일단 M.2 지원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슬롯 2개, 12V RGB를 포트 2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금 RGB 효과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메인보드고요. 시스템에 사용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4 8기가 2개 구성으로 총 16기가를 구성을 할 겁니다. SSD는 WD 블루 250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EVGA에서 나온 지포스 GTX 1650 슈퍼 SC 울트라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 물론 갤럭시나 EM텍이나 좋은 모델들이 많지만 EVGA 제품을 좀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케이스. 우선 케이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ITX 메인보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케이스입니다. 라이진텍에서 나온 오피온이라는 케이스고요. 제가 사용하는 오피온 에보 케이스보다 더 작은 케이스입니다. 폭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 높이가 조금 더 낮아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작은 케이스고,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원래는 블랙 색상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모니터도 같이 주문을 하셨는데 모니터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색상을 같이 이렇게 약간 느낌 맞춰서 화이트 색상을 같이 주문을 해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예뻐요, 케이스가. 그래서 여기다가 오늘 조립을 할 거고, 오늘 컴퓨터 조립의 가장 꽃이죠. RGB를 내줄 수 있는 각종 부품들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CPU 쿨러.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라이진텍에서 나온 팔라스 120이라는 모델이에요. 일단은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지만 120mm짜리 쿨러가 이렇게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RGB가 들어오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타워형 쿨러가 아니고요, 그냥 플라워형 쿨러입니다. 플라워형 쿨러 중에서도 가격대도 좀 어느 정도 적당하고, 그리고 RGB 효과가 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12V RGB를 메인보드와 연동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CPU 쿨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팬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텍에서 나온 아이리스 12 RGB 256이라는 모델이에요. 3개의 묶음으로 이렇게 한 팩으로 이렇게 출시된 모델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12V RGB 연동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우라싱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색 조절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파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오피온 케이스에는 SFX 형태의 이렇게 파워가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ATX 파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작은 파워가 들어갑니다. 아마 일반적인 ATX 파워도 아마 장착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피온 에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파워가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일반 파워를 넣게 되면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선 정리할 공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사리 그냥 SFX 형식의 파워를, 그 작은 파워를 그냥 미리 선택을 했습니다.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컴팩트 시리즈라는 파워예요. 450W 용량을 가진 파워고요. 이런 파워 제품군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좀 저렴한, 그래도 좀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에 적당한 용량의 파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 모델밖에 없어요. 실버스톤에서 나온 450W 파워도 있긴 한데 그 모델보다는 그래도 마이크로닉스가 좀 AS 측면에서 봤어도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이래서 이 파워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구성품이 좀 많죠? 이거 조립하려면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조립은 정말 좋아합니다, 바레즈가. 좀 즐기는 편이고요. 고객님께도 아주 이쁘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컴퓨터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조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하고 외장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외한 메인보드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사용될 케이스가 라이젠텍에서 나온 오피온 화이트 모델이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많이 시급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 정도 급의 ITX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랑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약간 외형적으로 틀린 면은 있어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자,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도 ITX 메인보드거든요. 엄청 작을 거예요. 저도 이 메인보드를 처음 사용해보는 메인보드라서 일단은 물건을 받고 나서 아직 풀어보지도 않았어요. 우선 메인보드 빼내고 나면 CPU를 먼저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만 일단 먼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메인보드가 작긴 하지만 있을 건 다 들어있어요.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IO 패널이랑 그리고 SSD 결착하는 나사, 요거만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CPU 들어가는 공간 있고요, 메모리 슬롯 2개, 여기 아마 칩셋이 있는 것 같아요. PCIe 슬롯, 그리고 M2 칩셋 위에 이렇게 M2 단자가 올라가네요. 여기 보시면 12V RGB 싱크를 연결하는 단자가 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종 팬 연결하는 단자가 포트가 4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레이아웃은 상당히 깔끔해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메인보드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봤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작은 ITX 메인보드잖아요. 그래서 아마 A320 칩셋이 여기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열판이 여기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칩셋 바로 위에 M2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픽카드도 이렇게 맞닿아서 물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ITX 케이블에 넣을 때 이렇게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텐데 M2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칩셋에서도 열이 날 거고 M2에서도 열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SATA 이런 M2 방식의 SSD를 설치할 때는 방열판을 안 달아주거든요.
NVMe만 발열이 좀 심하기 때문에 방열판을 달아주는데, 아무래도 칩셋 위에 이렇게 M2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SATA 방식이긴 하지만 방열판 하나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칩셋 요 방열되는 온도에 대한 영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안전빵이라 생각하고 그냥 고객님께 M2 방열판 하나 서비스로 달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CPU부터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별도의 사제 쿨러를 달아줄 거기 때문에 CPU 쿨러는 기본 쿨러는 꺼내지 않을 거고요. 그대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고객님께 바로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원래 그 방열판을 사면 이런 서머 패드가 동봉이 돼 있죠. 근데 배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다 납작하게 짓이겨져서 사용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서머 패드를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머 패드를 지금 이렇게 발라줬죠. 발라주고 양면에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M.2를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결착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고장이 끝났어요. M.2 슬롯 같은 경우에는 여기 2280 쪽에 하나 있거든요. 260이랑 280이랑 두 개 홈이 있는데 이 메인보드 구성품 안에 보면 혹시나 더 짧거나 2240이나 2210, 21 그러니까 110mm나 40mm짜리 M.2를 쓰는 경우에 요렇게 별도로 연결을 확장하는 클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어차피 280을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가 없고 요 지지대와 고정 나사만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높이를 맞춰주는 볼트를 하나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조그만한 나사로 M.2를 고정을 해주고, 자, 요렇게 M.2를 고정을 해줬어요. 약간 한 4mm 정도 밑에 칩셋 방열판하고 4mm 정도 떠요. 그래도 적게나마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열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열판을 장착을 해줬고요. 이 정도만 장착을 해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CPU 쿨러 자체가 플라워형 쿨러라서 아마 방열 효과가 상당히 뛰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CPU 쿨러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 CPU 쿨러 또한 라이진텍에서 나온 팔라스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처음 조립해보는 모델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플라워형 쿨러는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거의 취급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좀 RGB도 나오고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ITX 케이스이기 때문에 CPU 쿨러 높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안에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펜 결착하는 클립, 그리고 여기에 각종 부속품들 들어있고, 안에 보면 이렇게 쿨러가 들어있어요. 쿨러가 상당히 큽니다. 자, 오늘 조립에 사용될 백플레이트예요. 백플레이트는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쇠로 돼 있고 각종 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보면 양쪽으로 스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거든요. 결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T-Sys 있죠. T-Sys에도 솔직히 좀 이런 나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스틸로 돼서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런 나사 뭐 단가 얼마 차이 안 날 건데 왜 플라스틱으로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런 걸 써야 돼요. 요거는 CPU 뒷면 쪽에 지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CPU 윗면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네요. CPU 쿨러가 상당히 잘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CPU 쿨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종 구성품들이 모두 스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결착력도 좋을 것 같고요. 쿨러를 결착하는 게 이점식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구성품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CPU 쿨러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68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ITX 케이스나 아니면 LT 케이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높이가 한 요 정도 되죠. 상당히 얇아요. 그리고 방열판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도색이 무광으로 깔끔하게 돼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써멀 그리스는 조금 전에 막 도착을 했어요. 제가 고객님들 좀 고사양 컴퓨터를 주문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써멀 그리스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했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한 써멀 그리스는 그리핀 Z9라는 써멀 그리스예요. 여기 성능이 뭐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고객님 컴퓨터에 한번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쿨러 이렇게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쿨러 방향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 후면에 아이오 각종 단자가 있는 요 후면 쪽으로 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타워형 쿨러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배출을 다 하죠. 하지만 저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바람을 올려서 상단으로 바람을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상단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타워형 쿨러가 아닌 플라워형 쿨러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립을 할 때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쿨러를 조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라이젠텍에서 나온 팔라스라는 쿨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다 장착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보드가 ITX형 메인보드이고 그래서 조금 방향에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특히 IO 패널 쪽으로 요쪽 전면을 돌렸을 때는 요만큼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 돌려도 요만큼 튀어나와요. 그리고 요쪽에 24핀 전원 포트가 있고 메모리 있는 쪽으로 돌리게 되면 또 한 요만큼 튀어나오진 않지만 거의 딱 맞아요. 하지만 여기 이제 각종 포트를 연결할 때 되게 불편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밑에 보시면 PCI 슬롯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쿨러 방향을 제가 돌려놨어요. 일부러 이쪽으로 이렇게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다가 지금 현재는 이쪽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사용할 오피온 화이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라이저 케이블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슬롯에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는 것이 아닌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뒤로 넘겨서 뒷면에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라이저 케이블만 연결이 되면 되죠. 그래서 쿨러를 이쪽 방향으로 뽑아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24핀 전원이나 각종 SATA 포트를 혹시나 추가를 하게 돼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쿨러를 잡아놨습니다. 이 쿨러의 완성도는 뭐 조립성은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요 각 기둥에 높이 이렇게 볼트를 너트를 쪼아 넣을 때 뒤에 이게 잡아주는 그 볼트가 4개 있죠. 요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요 잡아주는 너트를 쪼아줄 때만 어느 정도 높이만 잘 맞춰주면 모두 다 이렇게 결착하는 게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장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CPU도 지금 현재 잘 올라갔거든요.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 쿨러 자체가 플라워형 쿨러기 때문에 밑으로 바람을 계속 이렇게 내려주겠죠. 그러면 요게 보이는 SSD 쪽도 어느 정도 쿨링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쿨링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CPU에서 올라오는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잘 이렇게 쿨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스펀지 패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시스템에 전원을 한번 넣어보고 정상적으로 포스팅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될 파워, 마이크로닉스에서 나온 컴팩트 시리즈 SFX 450W 파워를 이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장착된 CPU가 라이젠 5 3500이죠.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이라서 케이스하고 이런 걸 다 풀어서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따로 장착해서 화면이 뜨는지까지만 확인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가 확실히 작죠? 자, 제 손바닥보다 작아요. 자, 요만해요. 자, 요런 파워들이 되게 비싸요, 가격이.
하지만 ITX형 케이스에는 이런 파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손 정리도 가능을 하고. 자,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전원을 넣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포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버전은 ASUS 프라임 A320i-K 바이오스 버전은 18202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젠 5 3500 6코어 프로세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메모리 슬롯도 각각 8기가씩 총 16기가로 인식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M.2 SSD도 WD 250기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팬이 상당히 조용하네요. 팬이 풍량이 어느 정도 잘 나오긴 하는데 800rpm 정도 돼요. 그래서 엄청 조용해요. 그리고 12V RGB 단자에 제가 선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RGB 단자 따로 꽂아져 있죠. 팬 커넥터는 CPU 자리에다 꽂아놨고 RGB 단자만 따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거든요. 요거만 12V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RGB가 효과가 들어오죠. 이제 요렇게 세팅을 해서 컴퓨터 모두 조립한 다음에 아우라싱크 연동하는 그 RGB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면 아마 색상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아마 색상도 상당히 예쁘게 잘 들어오네요. 아주 쿨러가 만족스럽습니다. 120mm짜리 아주 슬림한 10T짜리 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3T네요. 13T짜리 팬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조용합니다. 거의 옆에서 들어도 거의 아무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지금 현재 CPU 온도는 43도. 우선 이렇게 포스팅이 된 걸 확인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케이스에 본격적으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대망의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기존에 제가 이 검은색 모델을 쓰고 있고 고객님께서 주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전면을 보시면 그냥 깔끔해요. 흰색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면이랑 측면에 요 테두리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는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셰시는 철로 되어 있고요. 셰시는 강판 자체는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파워랑 메인보드가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자, 여기 그래픽카드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뒤에 보면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안쪽에 라이저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한다고 잠시 분해를 시켰어요. 이렇게 라이저 케이블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케이스만 구매하시면, 보통 라이저 케이블도 저렴한 거는 3, 4만원 정도 하고 비싼 거는 한 5, 6만원 정도 하거든요. 요 케이블도 제가 써본 결과로는 크게 성능 저하나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성능자가 있거든요. 라이저 케이블을 사용하면 그거는 약간 감수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케이블을 했고, 그리고 케이블에 보면 이렇게 약간 천 같은 걸로 절연 처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뒷판 쪽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긴 할 건데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렇게 장착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장착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솔직히 케이스는 진짜 예뻐요. 이 케이스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강화 유리를 양쪽으로 닫아 놓으면 측면으로 약간 오픈이 돼 있고, 그리고 아래 위로 이렇게 다 구멍이 타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발열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케이스들은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그래픽카드, 앞면에는 이제 파워라든지 메인보드 이런 식으로 장착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먼지 필터가 이렇게 상하단으로 이렇게 먼지 필터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개 다 마그네틱으로 된 먼지 필터입니다. 자, 일단 팬을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쿨러는 어차피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서 흡기를 하고 상단 부분에서 배기를 형태로 이렇게 쿨러를 장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 조립은 이렇게 다 끝났어요. 조립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 전면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USB-C 타입 있고요. 그리고 3.0 포트 하나 있고 전원 버튼 있고 뭐 다른 거는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깨끗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색상이 흰 색상인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조금 매트한 느낌이에요. 이게 유광이 아니고 무광으로 약간 매트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감촉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케이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긴 하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진 케이스 같아요. 조립성도 뭐 미니 ITX 케이스 치고는 조립성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스템이 조립된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케이블 색상이 조금 이게 알록달록한 게 조금 NG인 것 같긴 해요. 까만색 상의 플랫 케이블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최대한 가린다고 이쪽으로 가려놨어요. 어차피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전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감춰놨어요. 여기밖에 감출 곳이 없더라고요. 뒤로 넘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뒤로 넘겨도 이 케이블 자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다가 옆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탈착이 안 되게끔 잘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오늘 사용된 CPU 쿨러죠.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텍에서 나온 팔라스라는 모델이에요. 120mm짜리 팬이 달려있긴 한데 지금 약간 시스템 팬 구성이 약간 다르게 설치가 됐어요. 원래는 13T짜리 120mm짜리 RGB 팬이 달려있었는데 하단 쪽에 25T짜리는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시스템 팬, 일반적인 시스템 팬 있죠. 25T짜리죠. 일반적인 시스템 팬은 장착이 불가능해서 원래 CPU 쿨러에 제공되던 팬을 갖다가 여기 하단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하단에 원래 설치하기로 돼 있던 25T짜리 120mm짜리 시스템 팬을 여기 CPU 쿨러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두께가 두꺼워지고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 장착을 했어요. 클립도 정상적으로 다 결착을 해놨고 약간 제가 신공을 좀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경되게 된 부분이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상단 팬하고 CPU 쿨러 위에 있는 이 팬하고는 다 동종의 쿨러라서 같이 RGB 연동이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자 요렇게 120mm짜리 그 아이리스 120 팬이 이렇게 두 개가 각각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PU 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13T짜리 120mm RP 그 120mm 팬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클립이 원래 그게 물려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 중간 부분을 조금 잘라냈어요. 깔끔하게 좀 최대한 깔끔하게 잘라내서 그 부분에다가 시스템 팬을 결착을 하는 클립을 연결해 놨어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좀 잘라낸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약간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잘라내서 그 홀 안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결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네 곳을 다 이렇게 그렇게 다 커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엄청 튼튼하게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팔라스 펜이 프라우 펜 치고는 효율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랑 모든 시스템 구성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드웨어 모니터를 띄워놓고 리얼벤치를 한 30분 정도 가량 이렇게 돌려봤는데 어차피 이렇게 유리판으로 이렇게 다 덮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고 온도 74도, 평균 온도가 65도에서 한 68도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3500의 A320 칩셋을 쓰고 그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한다는 게 조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ITX 케이스인데 그 정도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파워도 보시면 SFX 파워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아주 작죠. 유모 파워를 써주셔야지만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ATX 파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이 정도까지 공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을 이렇게 깔끔하게 빼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뒤에 공간도 많이 없어서 지금 이 파워 케이블은
요 뒷부분으로 제가 넣어놨거든요. 다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쪽 부분에다가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빠질 일은 없고요. 각종 프론트 패널에서 나오는 케이블은 이제 여기 USB 3.0 그리고 안쪽에 전원 온오프 스위치 뭐 커넥터라든지 이런 게 다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펜 커넥터하고 RGB 싱크 하는 커넥터랑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메인보드를 설치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정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에 상단에 보시면 지금 요 안에 까만색 케이블 이게 보이는 게 라이저 케이블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라이저 케이블이 여기 PCI 슬롯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게 뒤편으로 타고 넘어갑니다. 타고 넘어가서 이쪽 편으로 타고 넘어가서 자, 요게 뒷면이거든요. 원래는 뒷면에도 그래픽카드를 LED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 뒷면도 아주 이쁩니다. 하지만 뒷면은 어쩔 수 없이 프론트 패널이랑 뭐 전원 케이블이랑 각종 케이블들을 정리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케이블이 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라이저 케이블, 이제 메인보드에서 넘어오는 라이저 케이블이 이쪽 밑으로 이렇게 그래픽카드 뒤를 지나서 이쪽 밑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 컴퓨터도 지금 같은 오피온 케이스를 쓰고 있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오피온 그냥 오피온 케이스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케이스는 오피온 에보입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전원을 넣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LED 효과가 나오고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지포스 1650 슈퍼 EVGA 모델이고요. 이 모델도 쿨링 효과가 좋고 상당히 정숙합니다. 제가 고객님들께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모델이고요. 주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1660 슈퍼인데 고객님께서는 어차피 뭐 간단한 그래픽 작업이나 그리고 뭐 게임은 거의 하질 않으신데요.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립은 이렇게 됐고, 여기 라이진텍 마크 있는 요 컨트롤러가 CPU 쿨러랑 그리고 상단에 여기 지금 두 개 장착되어 있는 120mm RGB 펜을 RGB 컨트롤을 해주는 컨트롤 셋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 선은 밑으로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시면 케이블이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여기 살짝 띄워놨죠. 제가 일부러 이쪽 타일 하나 묶고 이쪽도 어느 정도 위로 살짝 띄워서 고정을 해서 요 밑에 팬이 돌아갈 때 혹시나 케이블이 간섭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그냥 그저 무난하게 다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게끔만 이렇게 다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우선 요게 흰색으로 보이는 흰색 이 케이스는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케이스고요. 요게 보이는 까만색 케이스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둘 다 라이진텍에서 나온 오피온이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그냥 오피온, 요거는 오피온 에보. 높이가 상당히 조금 높죠. 높은 만큼 얘 같은 경우에는 ITX 시스템에 240mm짜리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일체형 수냉입니다. 수냉 쿨러를 장착할 수 있고 그만큼 요만큼 높거든요. 그래서 수냉 쿨러를 장착이 가능하고, 요 오피온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기 때문에 무조건 공냉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커스텀 수냉 이런 걸로 하시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커스텀 수냉까지는 너무 케이스가 작고 일반적인 공냉으로 그냥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렇게 흰색 느낌의 케이스가 원래는 제가 에보 살 때는 흰색이 없었거든요. 최근 그 이후에 흰색이 나온 것 같아요. 에보도 흰색이 있더라고요. 흰색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물론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뭐 산티가 전혀 안 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컴퓨터가. 우선 요 정도까지 하고 컴퓨터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랑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렸고요. 일단 여기 오피온 화이트 오피온 오늘 고객님께 인도해드릴 컴퓨터를 한번 켜서 RGB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컴퓨터를 한번 켜볼게요.
RGB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고, 솔직히 이렇게 파워에서도 뭐 RGB 효과가 크게 나진 않고, 나중에 뭐 여유가 좀 된다면 뭐 LED 바 같은 거 하나 설치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여기 지금 보면 120mm짜리 3개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RGB가 나오고, 요거는 요게 있는 펜 같이 그라데이션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 색상으로 그냥 고정을 제가 그냥 시켜놨어요. 뭐 언제든지 색상은 바꿀 수가 있고, 요렇게 일단은 세팅을 해서 고객님께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 컴퓨터는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RGB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모든 제품이 거의 라이젠텍 제품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물론 메모리는 G스킬 메모리고요. 240mm짜리 순행 쿨러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텍에서 나온 오리쿠스 240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인디케이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 라이젠텍에서 나온 스켈라라는 120mm짜리 RGB 펜을 3개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쿨링을 하고, 오늘 저 컴퓨터에 사용한 그리핀 Z9라는 써멀 그리스 있잖아요. 저 써멀 그리스가 진짜 성능이 좋긴 한가 봐요. 저 컴퓨터가 너무 온도가 착하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오히려 이 컴퓨터보다 더 온도가 착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사양은 그렇게 틀리진 않은데, 어차피 이것도 3500X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3500X에 1660 슈퍼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고객님께 인도해드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3500에 1650 슈퍼죠. 뭐 크게 제원상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온도가 이 컴퓨터보다 오히려 더 10도 정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써멀 그리스를 제도포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고객님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오피온 에보를 보고 이제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 주문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혹시나 제가 오늘 보여드린 시스템에 대해서 뭐 궁금증이나 뭐 구입은 안 하셔도 궁금증이나 뭐 물어보고 계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을 해드립니다. 많은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드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